13. 등식. 등호를 사용하여 두 수 또는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 하겠다. 그래서 x 빼기 3은 10이다. 등호 있지? 등식이야. 근데 빼기 2x 더하기 4. 에서 끝난 거야. 콤마. 요거 등호 없지? 등식 아니야. 5x 빼기 1이 그보다 크다. 요는 부등호지. 등호가 아니란 말이야. 역시 얘는 등식이 아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등호를 사용해서 어떤 두 개의 식을 같다고 표현하면 식 중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게 구별되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식을 우리는 좌변이라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변이라 부를 거야.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양변이라 부를 거야. 272번. 다음 중 등식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 표시하시오라고 했지. 자, 272번 등호 없지? 등식 아니야. 274번 등호 있지? 등식이야. 278번 다음을 등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식 세우라 그런 거거든. 어떤 수 x의 3배에 7을 더한 값은 즉 3x 더하기 7이지. 12다. 12랑 같다. 이렇게 등식이 생기는 거지. 개념 체크. 등호를 사용해서 두 수나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겠다. 14. 방정식과 그 행. 첫 번째,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 하겠대. 자, 2x 더하기 3은 x 빼기 1이라는 등식을 보자. x에 빼기 4를 대입해 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 좌변이고 빼기 4 빼기 1이 우변이 되겠지. 네, 좌변 계산하면 빼기 5고 우변 계산하면 빼기 5지. 그러면 참이 되겠지. 근데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자. x에 0을 대입해 보면 좌변은 3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등호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않지. 그럼 이때는 거짓이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 등식을 바로 방정식이라 부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지금 방정식이라는 거야. 두 번째, 미지수. 방정식에서 x랑 y 같은 문자를 우리는 미지수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x가 미지수인 거지. 3. 방정식의 해.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그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아까 이 방정식의 해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는 거지. 4.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5. 항등식. 미지수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 하겠대. 자, 이 식은 x에 내가 0을 넣어보자. 좌변은 0이 되겠고 우변도 0이 되겠지. 같지. x에다가 1 대입해보자.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은 5 곱하기 1. 이거 참이지. x에도 너네가 뭐 100도 대입해보고 뭐 마이너스 100도 대입해봐. 어떻게 대입해도 항상 참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 부르겠다는 거야. 근데 이 항등식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좌변을 정리해봐. 얘는 2 더하기 3x로 바꿀 수 있겠고 여기는 5x지.
그러면 결국 이건 뭐야? 좌변하고 우변이 같은 식이지.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당연히 어떤 값 대입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응. 그래서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는 성질이 있어. 이거 좀 중요한 성질이야. 체크해 놓고.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현재까지는 방정식이거든. 현재 단원에선. 그래서 방정식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자.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 하겠다는 거야. 우리는 이 방정식을 배우고 있어. 자, 이 예시 한번 더 보자. 3x 빼기 2는 1이다. x는 미지수지. 근데 이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봤더니 뭐가 나와? 참이 나오지. 그럼 우리는 이 1을 뭐라고 부르겠다?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겠다. 284번. 다음 중 방정식인 것은 방, 항등식인 것은 항을 써넣어라 라고 했어. 자, x에 0 대입해보면 참이지. x에 1 대입해보면 거짓이지.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지. 얘는 방정식이야. 288번. x에 0 대입해보면 참이지. x에 1 대입해도 참이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참이지. 얘는 항등식이 되는 거야. 이 방정식 항등식을 근데 이렇게 대입해서 구별하는 게 제일 맞는데 매번 대입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항등식은 또 다른 특징이 뭐 있었어? 정리해봤더니 얼마야? x지. 우변도 뭐야? x지. 즉 좌변과 우변이 어때? 같지. 이건 항등식만 갖고 있는 성질이거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항등식이 되겠다라고 해줘도 상관은 없어. 296번. x의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일 때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어. 자, x에다 빼기를 대입해봤더니 좌변이 4가 나오지. 우변도 4였단 말이야. 그럼 같지? 그러면 참이 되겠고. 좌변 0 대입해보면 3이 나오지. 우변은 4였고 다르지. 거짓이 되겠고. 1 대입해보면 2지. 우변은 4란 말이야. 얘는 거짓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참이니까 이 마이너스 1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300번.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b 값을 구하라고 했어. 항등식이려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즉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아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a는 4고 b는 1이 되면 이 300번은 항등식이다라는 거야. 개념 체크.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고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이라 하겠다. 이때 어떤 값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게 하는 그 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겠다. 15. 등식의 성질.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을 성립한다는 거야. 자, 어떤 양팔족을 이따 쳐보자. 양팔족 양 끝에 2g의 물체가 똑같이 들어있었어. 그러면 균형을 유지하고 있겠지. 즉 등식 관계야. 근데 내가 양쪽에 똑같이 3g의 추를 더 추가했어. 그러면 이 균형은 바뀌겠어? 유지되겠어? 유지되겠지. 즉 등호가 유지된다고. 결국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같은 원리로 빼도 성립하고 곱해도 성립하고 나눠 성립하겠다는 거지. 알겠어? 이제 주의점. 나누기 할 때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돼.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다. 이것이 등식 성질인 거야. 그래서 이 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거든. 뒤에 있는 문제를 적용해 보면서 연습해 보자. 306번. x랑 y랑 같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 라고 했어. 자, 우변에 a 더했지. 그러면 좌변에도 a를 더하면 등호가 성립될 거다. 그런 얘기야. 31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 틀린 것은 x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 자, x랑 y가 같대. 그 상태에서 등식 양변에 똑같이 1을 뺐지. 그러면 등호는 계속 유지가 될 거야. 318번. 다음을 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래. 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면 x는 어떤 숫자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이게 이제 방정식이 될 거거든. 자, 그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x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야겠지. 즉 318번을 보니까 x 옆에 3도 있고 빼기 2도 있단 말이야. 이거 다 없애줘야 돼. 그러면 제일 먼저 빼기 2부터 없애보자고. 빼기 2를 없애는 방법은 양쪽에 똑같이 2를 더해봐. 그러면 빼기 더하기 2는 얼마야? 0이지.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겠지. 자, 이제 x 옆에 빼기 2는 사라졌지. 이 두 번째로는 3을 없애야겠지. 이 상태에서 3을 없애는 방법은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약분돼서 좌변에 x가 남고 우변은 3이 되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 3이라는 값은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야. 자, 이게 방정식 해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으면 대입해 봐야겠지. 3 대입해 보면 좌변은 3 곱하기 3 빼기 2고 우변은 7인데 둘은 어때? 같지? 등호 성립하는 x값 맞아. 즉 해도 맞다 이 이야기지. 321번. 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 풀라고 했어. 일단 1을 없애줘야겠지. 1을 없애주기 위해선 양변에 1을 빼야겠다. 그럼 좌변은 3분의 x가 되겠고 우변은 1이 되겠다. 이제 분모에 있는 3을 없애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3을 양변에 곱해줘야겠지. 그럼 이쪽 3, 3 없어지겠고 정답 x는 3이 되겠다. 개념 체크. a랑 b랑 등식이야. 그러면 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해도 나눠도 성립한다는 거지. 단 나누기 할 때 그 값은 절대 0이면 되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는 이 해당하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개념 너무너무 중요해. 이것 때문에 학교 시험 틀리는 학생들 되게 많았어. 뭐 기억해야 돼. 나누기 할 때 절대 0이 되면 안 돼. 2항. 자, x 더하기 2는 4에서 양쪽에 내가 2를 똑같이 빼자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등호는 유지되겠지. 그러면 왼쪽은 2가 사라지고 오른쪽은 4 빼기 2가 남는데 이렇게 푸는 게 너무 귀찮다라는 거야 매번.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보면 결국에는 왼쪽이 더하기 2가 있었던 게 사라지면서 어디로 옮겼어? 오른쪽으로 옮겨졌지. 그러면서 더하기 2가 빼기 2로 바뀌었거든. 즉, 항을 이렇게 옮겨주면 부호가 바뀌겠구나 라고 하겠다는 거지.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냥 2항이란 말 없이 그냥 외웠던 거. 6 더하기 2가 8이면 6은 8 빼기 2다. 이때 이 더하기 2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빼기 2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배웠었던 거 있지. 사실 그걸 용어로 얘기하면 2항인 거야. 오케이? 어쨌든 너네가 알고 있던 내용이라 생각하면 좋겠고 결국에는 2항 2항이라는 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이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2항이라고 하겠다.
항이 이사에 있다는 뜻이야. 이항할 때는 더하기는 빼기로 바뀌고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겠다라는 거지. 자,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보자. 326번. 다음 등식에서 밑줄 친 항을 이항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빼기 7은 옆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7로 바뀌겠지. 그래서 x는 2 더하기 7이 되겠다. 요게 이항한 거야. 332번. 다음 방정식을 이항만을 이용하여 ax는 b의 꼴로 고치시오 라고 했어. 그럼 지금 x가 있는 건 좌변에 있고 x가 없는 거 우변에 있지. 그러면 x 있는 건 좌변으로 x 없는 거 우변으로 이항을 해야겠다. 그러면 좌변은 2x가 되겠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2x는 마이너스 2, 즉 ax는 b의 형태로 지금 고친 거야. 개념 체크.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등식의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에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한다. 17. 1차 방정식. 방정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것이 x에 대한 1차식은 0의 형태로 나타내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2x는 x 빼기 3이 있어.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이항해. 그러면 2x 빼기 x 더하기 3은 0이 되겠고 2x 빼기 x 동류항 계산하니까 x 더하기 3은 0이 되겠지. 그러면 이 x 더하기 3은 뭐야? 1차식이지.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을 하겠다는 거지. 이때 이 형태를 보면 결국에는 ax 더하기 b의 형태로 보이지. a는 0이 아닌 어떤 숫자 a, b에 대한 거. 알겠어? 338번. 다음 중 x에 대한 1차 방정식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 표시를 하라 라고 했어. 자,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x 더하기 1은 0이 되겠지. 그럼 이 x 더하기 1은 1차식이지.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맞겠다라는 거야. 342번. 다음 등식이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a의 조건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야겠지. 그런 다음에 동리함께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다. 이때 a 빼기 3이 0이 돼버리면 1차식이 아니게 되겠지. 그래서 a 빼기 3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즉 a는 3이 되면 안 되겠다. 개념 체크.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했을 때 1차식은 0인 꼴로 0인 꼴인 방정식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 부르겠다. 18. 1차 방정식의 풀이. 이항과 등식 성질을 이용하여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건데 첫 번째, 미지수 x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해. 두 번째, 양변을 정리해서 ax는 b의 꼴로 만들고 세 번째, 양변을 x의 개수 a로 나눠주면 돼. 자, 여기 예시 보자. 3x 빼기 2는 x 더하기 12가 있는데 x가 있는 건 좌변으로, x가 없는 건 우변으로 이항. 정리하면 2x 더하기 14가 되겠지? 바로 ax 더하기 b의 꼴로 표현된 거지. 이제 x 앞에 있는 숫자 2로 양변을 나눠주면 정답이 나오겠다. 347번. x가 있는 건 좌변에, x가 없는 건 우변에, 우변으로. 그러면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다. 353번. x가 있는 건 좌변으로, x가 없는 건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3x는 5 더하기 4가 되겠고 이 식을 정리해보면 3x는 9가 되겠고 이게 바로 ax는 b의 꼴이 된 거지. 이제 x 앞에 개수로 나눠주면 x는 3이 나오겠다.
366번 x를 포함하는 건 좌변으로 x가 없는 건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해보면 2x 빼기 x는 5 더하기 4가 되겠고 x는 9 이렇게 되겠다. 이것이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372번 1차 방정식을 풀 때에는 주어진 방정식을 이항을 이용하여 ax는 b의 꼴로 나타낸 다음 a는 당연히 0이면 안 되겠고 양변을 x의 개수 a로 나눠주면 답이 된다. 자, 우리는 이제 1차 방정식 풀이를 배웠으니까 이제 식을 조금 변형된 상태에서 배워볼 텐데 첫 번째 변형은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야.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면 된다. 문제 풀어볼게. 373번 괄호가 있지. 그러면 분배 법칙을 해서 괄호를 풀어버려. 그러면 8x 빼기 4는 12가 되겠지. 그러면 x가 있는 건 좌변으로 x가 없는 건 우변으로 정리해주면 8x는 16이 되겠고 x는 2 이렇게 답이 구해지겠다. 381번 이번엔 비례식을 줬을 때는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야. 자, 비례식 하면 떠오르는 공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거지.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해주면 x 빼기 1은 2배의 x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면 괄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이니까 괄호 풀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분배법칙 해주면 2x 더하기 2가 되겠고 마이너스 x는 5가 돼서 x는 빼기 5가 답이 나오겠다. 개념 체크. 괄호가 있는 1차 방정식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푼 다음 식을 정리해서 해를 구하면 된다. 20. 개수가 소수인 1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어. 개수의 소수가 있을 때는 양변에 10, 100, 1000과 같은 수 중에서 적당한 걸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꿔서 풀면 쉽다라는 거. 문제 풀어볼게. 390번 0.3, 0.5, 0.2가 있지. 얘는 10을 곱해보자고. 그러면 3x 더하기 5는 2가 되겠고 그러면 3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개념 체크. 1차 방정식의 개수가 소수인 경우엔 양변에 10, 100, 1000 중 적당한 수를 곱하여 개수를 정수로 바꿔서 푼다. 21. 개수가 분수인 1차 방정식의 풀이. 개수가 분수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꿔서 풀면 편리하다. 역시 개수를 정수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자, 문제 풀어보자. 399번 분모가 2랑 4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 공배수 4를 양변에 곱해보면 2x 더하기 1은 5가 되겠고 2x는 4니까 x는 2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407번 개수에 소수와 분수가 섞여 있을 때는 소수를 분수로 고친 다음에 계산하면 편리하다. 그래서 0.3을 10분의 3으로 고쳐보니까 분모가 5, 4, 10이지. 그러면 이 분모의 최소배수는 20이 되겠지. 그래서 20을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4x 더하기 35 빼기 6x 더하기 40 이렇게 되겠고 그럼 10x는 5, x는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411번 비례식. 비례식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그래서 x 빼기 1은 0.2에 3x 더하기 1이 되겠고 양변에 10 곱해보면 10x 빼기 10은 2에 3x 더하기 1이 되겠고
6x 더하기 2가 되겠고 식을 정리해보면 4x는 12가 되니까 x는 3이 되겠다. 415번 다음 1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일 때 a 값을 구하라고 했어. 해는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해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419번 x에 대한 두 1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 일단 앞에 거는 정답이 나오겠지. 풀어주면 3이 나오겠지. 그럼 이 뒤에 있는 것도 해가 3이라는 거니까 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는 거고, 즉 6 더하기 a가 10이니까 a가 마이너스 4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개념 체크. 복잡한 1차 방정식은 개수가 소수 또는 분수이면 정수로 고쳐서 푸는 거고, 분배법칙 이용해서 괄호를 풀고 이항에서 a 더하기 b로 바꿔 만들면 x는 a분의 b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 22.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푸는 순서는 1번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는 값을 x라 놓고, 이 문제에서 등식관계가 되는 수량을 찾아 방정식을 세우고, 3. 방정식을 푼 다음에 4.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라고 했지. 그런데 이 말들은 두루뭉실한 추상적인 거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 돼. 그래서 활용은 딱히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너네가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모르는 건 별표 쳐서 개인 관심 질문하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각각 유형에 맞춰서 푸는 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그래서 오늘은 너네가 실력대로 풀어보는 거야. 425번 문제 보면 수력 충전은 이 활용 문제를 단계별로 잘 끊어서 문제 3개로 늘려서 표현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말에 따른 대로 식을 채워보면 답이 나올 거야. 하나만 해줄게. 425번 어떤 수에서 8을 뺐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13이 나왔대. 그럼 어떤 수로 x라 놓으면 x에서 8을 뺀 게 마이너스 13이라는 거지. 2번 위에 방정식 풀라는 거지. 그러면 빼기 8 이항시켜보면 빼기 5가 나오겠지. 3. 어떤 수는 얼마겠다? 마이너스 5겠다. 이렇게 해주면 답인 거야. 나머지는 너네가 직접 풀어보고 잘 안 되는 것만 질문을 하자.